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에서는 시험제도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영상은 크게 시험제도 개요, 21년 시험 일정, 학점 이수제도, 영어시험 성적 인정제도, 응시방법 및 절차 등 수험생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동영상이 시험제도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시험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 연도, 즉 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총 2차례에 걸쳐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차 시험은 1, 2, 3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모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교시는 1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과목은 경영학과 경제언론 2과목입니다. 2교시는 상법과 세법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3교시는 8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는 이제 1교시는 경영학 경제언론 각 40문항씩이고 1, 2교시 동일합니다. 3교시 회계학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점은 150점으로 나머지 4과목과 합쳐서 총 5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 시 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시험, 영어시험 성적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문제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기초소양 검정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며 부분합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시험 과목의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2일에 걸쳐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차에는 3교시, 2일차에는 2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차 1교시는 세법, 2교시는 재무관리, 3교시는 회계감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2일차에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차 3교시 100점씩 300점과 2일차에 250점을 합친 550점이 총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중 법률이나 회계기준, 회계감사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 제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해당 시험 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이나 기준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해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이나 기준 등의 조기 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시험 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제관리 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 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안내자료는 2020년 11월 30일 현재 기준 공인회계사법령 및 시행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 시기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1월에 1, 2차 시험일, 통상 1차의 경우는 2월 달에 시행을 하고 2차는 6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으며 제2차 시험은 서울에 소재한 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험일 3, 4주 전에
시험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분들께서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시험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응시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응시를 하기 위해서 학점 이수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학점 이수 제도란 회계학이나 세무 관련 학점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그리고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인정 제도란 토익이나 토플, 탭스 또는 지텔프 등 공인 영어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1차 시험 응시 전에 그 두 가지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시행된 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 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등 2차 시험 응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나 학력, 연령이나 경력에 제한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합격 인원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은 2차 시험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과목 100점 합계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는 전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과목 1차 시험 5과목이 550점 배점이기 때문에 60% 이상이면 330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이면 그 인원까지만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 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하지만 인원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상대평가로도 합격자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차 시험에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분 합격으로 면제된 과목에 대해서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 득점을 산정하되 부분 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시험의 경우에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시험 합격자 관련돼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으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000명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전과목 과목별 배점 6할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950명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는 950명입니다. 또한 이제 최소 선발 예정 인원 1000명에 950명이 50명 미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50명을 추가 합격해서 최종적으로 1000명을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과목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응시자가 1000명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1000명만 합격이 되고 상대평가는 따로 이제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1000명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부분 합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 합격 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에서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 합격자로 결정하며 다음에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시험 2020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는 2020년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차 시험에서 세법과 재무관리를 각각 65점과 60점을 받아 6할 이상을 득점하신 경우 나머지 회계감사와 원가회계, 재무회계는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해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세법과 재무관리는 부분 합격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1차 시험은 면제를 받고 2차 시험에 바로 응시를 해서 세법과 재무관리는 응시하지 않아도 2020년 부분 합격된 걸로 인정을 받고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세 과목만 합격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 최종 합격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부분 합격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서류 접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 서류라는 것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거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학점 인정 신청 서류, 다음으로 영어 성적 인정 신청 서류, 그리고 과목 인정 신청 서류, 그리고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서류 접수 기간 중에 시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 서류를 접수 마감 시각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어 성적 인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시까지 도발문이 유효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시험 서류 접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험 서류별로 제출 일정이 다르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학점 인정 신청은 현재 신청 기간이고요. 2021년 1월 8일까지 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성적 인정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성적 인정 신청은 현재 학점 인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접수 기간 중에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목 인정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 인정 신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과목 인정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신청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2021년 3월 22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한 번 더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없고 2021년 상반기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 2차 시험 일정 및 실시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일은 2월 28일 일요일이며 제2차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26일과 6월 27일 양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시험별로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시간은 금융감독원 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과 2차 시험은 6월 3일에 각각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지역은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지역이고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 기간 및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이고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학점 이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 이수 제도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점 인정 과목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며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과목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점 인정 과목으로 인정 여부는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학점 인정 과목 검색 코너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명 방법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한 후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 취득 증명서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 제출의 경우 봉투 레이블 출력란에 발송자 성명과 수신자 주소 등이 표기된 봉투 레이블을 출력하여 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해 주십시오. 출력 목록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상으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오류 발생 시 수기로 정정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점 취득 기간 및 증빙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 취득 기간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여러가지 대학들이 통상적인 첫 번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기능대학 등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특별법상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 취득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며 F학점을 받은 과목이거나 성적증명서에 선수 과목 등 학점이 표시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학점 취득 학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와 평생교육법 제32조 등에 의한 학교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응시 자격에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시고 해당 학점을 국내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환학생 같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국내 대학에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학점 이수 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33조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학점 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인정 교육 훈련 기관 등 학점 취득 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 인정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 취득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학점 취득 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적증명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이고, 보시다시피 가로로 되어 있고 과목명 및 학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신청서의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점 인정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 인정 과목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회계학, 세무, 경영학,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과목입니다. 학점 인정 과목 결정 및 분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 인정 과목은 학교나 학과, 학부, 대학원 과정 여부, 전공 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과목의 내용으로만 판단하여 학점 인정 과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점 인정 과목은 CPA 시험 홈페이지 학점 인정 과목 검색 코너에서 현재 조회가 가능하고 2020년 11월 현재 총 12,300여 개의 과목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회계학 세무는 2,000여 개, 경영학은 7,000여 개, 경제학은 3,000여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내용이 둘 이상의 학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응시자가 원하는 과목 분류를 선택하여 학점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목명이 경영경제학인 경우에는 경제학과 경영학 과목으로 모두 인정되지만 하나의 과목으로 응시자가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고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 과목으로 보아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과목이라는 것은 중복 과목의 해당 여부는 학점 인정 기관, 과목명 및 강의 계획서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과목의 개설 학부 및 학과, 전공 여부, 이수한 학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학점 인정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경제학 개론과 경제학 원론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모두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점 인정을 신청한 과목들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학점 인정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점 인정 신청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명 또는 강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의 경우 중복 과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과목명이 유사하여 중복 과목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줄임말로 크게 과목명이 비슷한 경우고, 주로 이제 줄임말로 표시된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경영정보시스템이나 MIS,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나 인사관리, 그리고
명백히 일반적인 문구가 생략된 과목, 예를 들어 회계학 원론이나 회계원론, 회계원리, 기업 회계원리 이런 경우에는 중복 과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수하신 과목명과 학점 인정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만 검색 도움말 보기에 의하여 동일하게 표기되거나 동일 과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목 인정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 인정 신청이란 응시자가 학점 인정 과목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는 과목을 학점 인정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점 인정 과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원하는 분야에 예를 들어 회계학이나 세무, 경영학, 경제학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의 인정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에 앞서 학점 인정 과목 검색을 이용하여 본인이 이수하거나 이수할 과목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인정 과목 구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적증명서의 이수 과목명과 학점 인정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색 도움말 보기에 의하여 동일하게 표기되거나 동일 과목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과목 인정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과목 인정 신청서와 강의 계획서 요건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 의견서 요거는 선택 사항이고요. 요 세 가지를 함께 동봉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인영어 시험 성적 인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성적 인정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합격자 결정 시 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의 경우 IBT 71점 이상, PBT는 530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 등 각 시험에 필요한 점수들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일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서 획득한 합격 점수 이상인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익이나 탭스, GTELF 시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토플과 플렉스 시험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송 방식이 아닌 응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적표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거나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성적은 국내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되고 수시시험 또는 특별시험에서 취득하신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익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서류의 접수나 변경 요청, 심사 결과 통보,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 시험 성적 확인, 합격 사실 확인서 발급, 시험 관련 각종 공고와 공지사항의 게시 등이 모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응시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응시를 위해 홈페이지의 기능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실명 확인 또는 본인 인증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이스 평가정보에 실명 확인 등록 신청을 한 후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시험 서류 접수 진행사항 등을 이메일로도 안내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험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자는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포함한 시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시험 서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인정 신청, 영어 성적 인정 신청, 과목 인정 신청, 1차 시험 면제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제출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마감 시각까지 시험 서류 접수처에 도달하여만 접수된 걸로 처리가 되고, 등기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시 도달분까지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 정확한 접수 방법별로 주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홈페이지의 내문서 보기를 통해 서류 도달 및 접수 여부, 보안 요구사항 유무 및 처리 결과 등을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학점 인정 신청 및 영어 성적 인정 신청을 하고 각각 소명됨 합격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 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 서류나 영어 시험 성적 등 시험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집행 방해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응시 원서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공고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제1차 시험 응시 원서와 제2차 시험 응시 원서를 각각 정해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뿐만 아니라 유예생도 1차 시험 면제자도 제2차 시험 원서 접수를 별도로 해당 접수기간 중에 반드시 해야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중 접수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응시원서를 접수 가능하지만 접수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원서만 기재하고 응시 수수료를 결제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전면 사진으로 가로 세로 3.5, 4.5 사진, 여권용 규격과 동일합니다. 이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은 응시표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셔서 시험 당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응시표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으로 응시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 응시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장소 및 시험 시간 공고에서 본인의 응시 번호로 본인이 어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지, 어느 시험실에서 응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응시표와 답안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 유의사항은 응시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있어 본인의 응시 번호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증서 교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실무수습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